대부분 이제 골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회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골프를 할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정말로 회전이라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설정한 저 라인을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때 내 몸은 이 직선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방해만 안 하게끔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평행이 됐으면 이번에는 이 그리 끝을 저 앞에 있는 타겟 라인부터 계속 가르쳐주면 이것도 내가 직선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겠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서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제 몸을 저는 어떻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연장선이 가리키는데 방해만 안 할 정도로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 때도 계속 가리키려면 오른쪽 어깨는 계속 직선으로 계속 공에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공에서 계속 멀어지는 직선으로 움직이면 왼쪽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뭘로 볼까요, 이걸? 회전으로 봐요. 우리가 골핑머신을 이제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필요하지만, 내가 골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슬럼프라고 표현도 하죠. 지금처럼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원상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원상복구가 느리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그 원인도 잘 모르고. 근데 해보면 저도 이제 20년 이상 이 골핑머신을 공부해 보니까 처음엔 상당히 복잡해요.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오랜 기간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골프를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내용들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저랑 스타트 해보면 아마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제 골핑머신 책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번역본 해드린 여기 프리페이스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책을 보면 앞장은 그냥 다 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요 프리페이스 부분에 호머 켈리가 이 골핑머신을 자기가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기반으로 골핑머신을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골핑머신은 골프 스트로크를 기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기하학하고 물리학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에 이슈를 던졌을 때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을 해야지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기하학과 물리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골프 스트로크를 사실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골핑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골프 스트로크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의 기하학과 회전의 물리학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원의 기하학에서 기하학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기하학이 뭘까요? 기하학.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골프를 하면서 기하학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분석할 때 뭐 선두 긋고 원두 긋고 해서 스윙을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벗어나면 스윙에 약간의 오류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게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골핑머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 기하학 나오고 물리학 나오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의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해요. 그럼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직선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원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은 뭐냐면 클럽 헤드를 우리가 서클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제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회전이라는 동작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것도 회전도 우리가 생각하는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의 기하학은 클럽의 스윙 궤도,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은 원심력을 만드는 몸의 움직임. 그래서 클럽과 몸의 움직임으로 설명이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골핑머신에서는 골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오메트리컬리 오리엔티드 라인 업 포스래요. 그래서 앞자를 따면 골프죠. 이게 뭐냐면 기하학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래요.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클럽 헤드를 서클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클럽이 움직이는 서클을 직선의 움직임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골핑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클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직선을 더 제어하는 게 직선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내가 직선을 제어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면 훨씬 더 편하게 겠죠, 골프 스윙이. 근데 골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클럽 헤드 서클을 인위적으로 이거를 서클로 만들려고 하니까 오해도 생기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골프 클럽이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이 긴 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할 거냐면 이쪽에 클럽 헤드가 붙어 있고 이쪽에 그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을
내가 설정한 저 라인을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때 내 몸은 이 직선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방해만 안 하게끔만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준은 뭐냐면 머리 위치만 딱 지키고 내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연장선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샤프트를 이렇게 했을 때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을 이렇게 계속 지키게끔. 그럼 여기 붙어 있는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나는 계속 직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클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평행이 됐으면 이번에는 이 그리 끝을 저 앞에 있는 타겟 라인부터 계속 가르쳐주면 이것도 내가 직선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겠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서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의 움직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내가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는 척추를 중심으로 내 몸의 오른쪽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자, 이거는 직선의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회전의 움직임일까요? 제 몸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회전이라고 느낄까요, 이거를? 아니에요. 이것도 직선이에요. 제 몸을 저는 어떻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연장선이 가리키는데 방해만 안 할 정도로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 때도 계속 가리키려면 오른쪽 어깨는 계속 직선으로 계속 공에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공에서 계속 멀어지는 직선으로 움직이면 왼쪽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 3자가 봤을 때 이걸 뭘로 볼까요, 이걸? 회전으로 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골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회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골프를 할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정말로 회전이라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한 오류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EJ3 이제 비주얼 이퀴밸런트라고 해서 이제 골핑 머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요거예요. 아크 오브 어프로치, 앵글 오브 어프로치. 이게 뭐냐면 공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곡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직선으로 접근을 하느냐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봐보시면 요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사각형 점. 위에 점이 뭐냐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요 밑에 점은 그러면 뭘까요? 로 포인트겠죠? 근데 이 클럽 헤드는 결국은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로 지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고 연결되는 선이, 또 하나는 이렇게 곡선이 하나가 있죠.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걸까요? 아니면 틀린 걸까요? 곡선하고 직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의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움직임일까요? 이 곡선은. 그렇죠. 클럽 헤드겠죠. 그럼 이 직선은? 그렇죠. 샤프트일 수도 있고,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팔일 수도 있고, 우리 작살 던지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지가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클럽 헤드는 알아서 곡선으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호머 켈리가. 그러니까 직선의 움직임이 클럽 헤드의 서클을 제어한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막 책에 보시면 이 뭐 아크 오브 어프로치 나오고 앵글 오브 어프로치 나오니까 막 헷갈릴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보시면 진정한 기하학적 플레인 라인은 베이직 딜리버리 라인이래요. 베이직 딜리버리 라인이 뭐냐면 클럽 헤드하고 오른 팔도 움직이는 라인. 근데 이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게 뭐냐면 골핑 머신에서 얘기하는 딜리버리 패스는 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결이 될까요? 손이 움직이는 이 라인, 이거는 뭐가 또 제어를 하죠?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이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개념에서 이 프레셔 포인트 3번은 올라갔다 내려갈까요? 이거. 앤드리스 벨트. 거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럽 패스, 딜리버리 패스라는 얘기가 나오면 손이 움직이는 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딜리버리 라인이 나오면 클럽 헤드하고 오른 팔뚝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를 이렇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팔뚝하고 샤프트는 같은 거겠죠? 그럼 여기 프레셔 포인트는 어떨까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은 3번도 같아요. 얘도 같아요. 오른쪽 어깨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클럽 헤드나 프레셔 포인트 3번이나 손이나 다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느낌상 손은 약간 직선의 느낌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이 클럽 헤드는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패스와 딜리버리 라인은 시각적으로 동일하대요. 그래서 비주얼 이퀴밸런트라는 걸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클럽 헤드 패스의 곡선이 딜리버리 라인인 어프로치 아크 오브 어프로치를 저는 그냥 어프로치 아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크 오브 어프로치는 앵글 오브 어프로치와 시각적으로 등가물이래요. 등가물로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직선 어프로치 앵글은 임팩트 및 로 포인트를 통과하며
어프로치 아크와 동일하며 클럽 헤드 움직임으로 대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내가 인위적으로 클럽 헤드를 서클로 움직이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크 오브 어프로치를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클럽 헤드는 이렇게 항상 서클로 움직이겠죠.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 어프로치 아크는 임팩트를 통해 클럽 헤드의 잔상의 움직임이 곡선이래요. 그리고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으로 이동할 때 볼과 만난대요. 클럽 헤드.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프로치 아크, 요 곡선은 직선 어프로치 앵글 오브 어프로치와 시각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클럽 헤드는 어프로치 아크인 곡선으로 임팩트로 이동하지만 오른 팔뚝이나 왜냐면 플랑이겠지. 그 다음에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직선의 움직임이 클럽 헤드의 서클을 제어한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들어놓고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움직이면 클럽 헤드는 결국은 곡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의 움직임이 아크 오브 어프로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라인이 뭐가 있냐면 앵글 오브 어프로치가 있죠. 요거는 항상 요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걸 또 직선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는 직선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얘를 곡선으로 생각한다고 치면. 네, 네. 근데 얘를 직선으로 유지하고 싶어도 왼쪽이 비켜주니까 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상은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난 후부터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후부터는 그렇죠. 이렇게 또 들어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앵글 오브 어프로치는 임팩트 포인트와 로 포인트를 지나가는 직선이래요. 그래서 아크 오브 어프로치와 시각적으로 동일하대요. 그래서 경사면에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경사면. 이것 때문에 착시가 생기는 거겠죠. 이 딜리버리 라인은 오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인투 아웃스윙을 하라는 것도 이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플레이어는 오른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하여 직선으로 보내는 느낌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는 직선의 라인을 가지면 임팩트 로 포인트로 인에서 아웃 다운 플레인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선을 제어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곡선을 제어하는 게 편할까요? 직선이 편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클럽 헤드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서클로 움직여 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이니까 내 손도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이거예요. 작살 드릴이에요. 앤드리스 벨트 에이밍 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자 여기서 요 끝으로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만 내려가 주면 이 끝은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자 클럽으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저는 직선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클럽 헤드를 들어놓고 여기서 곡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레그도 사라지고 가속도 사라지고 많은 게 뒷땅도 나올 수도 있겠죠. 얘를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면 헤드가 먼저 가니까 뭐가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럼 골프 스윙이 어렵지만 좀 단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킬 거예요. 근데 이 긴 봉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라인을 지킬 거예요. 쭉 지켜요. 맞죠? 연장하면 맞죠? 계속 갈게요. 계속 갈게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은 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 끝이 저 앞에 연장선을 계속 갈키고 들어올 거예요. 내려올 때도 계속 갈킬 거예요. 요 끝이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은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얘가 갈키려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도 저는 회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저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갈킬 거예요. 계속 갈킬 거예요. 계속 갈킬 거예요. 제 몸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회전이에요. 근데 제가 회전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회전은 이게 양쪽 어깨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키려면 오른쪽 어깨를 봐보세요. 뒤로 빠져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는 것만큼 왼쪽은 공이 멀어지는 거겠죠, 얘가? 가까워지겠죠. 반대로 가면? 여기서 이 끝이 저길 갈키려면 오른쪽은 공이 가까워지고 낮아져야 돼요. 왼쪽은 낮아지고 가까워진 것만큼 높아고 멀어져야 돼요.
그럼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은 회전이 아니에요. 직선의 움직임에 가깝죠. 근데 프로님들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봤을까요? 제 몸이. 회전하는 걸로 보였겠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었다고 치면 어떻게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회전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클럽도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냐면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왼손 입장에서 봐볼게요. 똑같아요. 이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갈기겠지. 왼쪽 손등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네? 이 손등이 처음보다. 근데 제가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이나 학생들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제일 미스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바닥에 있는 라인만 대고 계속 유지를 하면. 이거 왜 쓸까요? 이거 못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냥 자꾸만 있으면 돼요. 자꾸만 있고, 쟤를 가리키려면 오른쪽이 빠져줘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도 저 끝이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한다고 치면 다시 가리키고, 여기서 가리키려면 요번에 또 반대로 왼쪽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대부분 이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임팩트 모션이, 이게 선수들도 백스윙은 조금 다양하지만 임팩트 포지션에서의 몸의 움직임이나 손의 움직임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라인만 잘 지켜주면. 자, 그래서 요게 뭐에 가깝냐면, 그러니까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이라는 거는 회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느낄 때는. 요 서클은 모션의 움직임에 가까운 거고, 요 직선은 액션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직선이 계속 모이면 서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골프를 할 때 제가 골핑 머신을 읽어보고 했을 때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몸의 움직임은 대부분 회전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 공의 연장선을 이런 클럽을 잡고, 제 의도는 뭐냐면 바닥에 있는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저 라인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리키는 움직임을 하면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 의도는 직선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기울어진 클럽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직선으로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골프 클럽은 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바닥에 있는 이 타겟 라인을 기울어진 이 클럽을 가지고 직선을 계속, 연장선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내 몸의 척추를 중심으로 내 몸의 오른쪽은 공에 멀어져야 되고 왼쪽은 공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은 뭘까요? 오른쪽이 멀어지고 왼쪽이 가까워져요. 제 입장에서 이걸 회전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이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는 것을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몸이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뒤로 빠져주고 왼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그럼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회전이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골프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레슨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님들 레슨할 때 항상 골프 레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전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돌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오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회전이라는 걸 오해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깨를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스웨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축도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결국은 제 3자가 봤을 때는 회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방해를 안 하려면 오른쪽이 뒤로 빠져주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이 위치를 지키고 얘를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지키려면 자연스럽게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 오른쪽이 비켜주고, 그 왼쪽은 당연히 오른쪽이 뒤로 비켜주는 것만큼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왼쪽 어깨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회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골프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핑 머신에는 골프를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클럽의 스윙궤도 서클은 직선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선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원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직선이 더 편하겠죠.
그리고 골프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선수들 같은 게 0.24초래요.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좀 느리신 분은 0.3초. 0.3초나 0.24초를 체감을 한번 해보면 이거보다 더 짧은 순간인데 이 짧은 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서클을 잘 제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드는 것까지는 내가 직선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이렇게 잘 들었으면 이 클럽 헤드나 내 몸은 회전으로 움직였죠. 내려올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를 내 몸이 방해를 안 하면 이 클럽 헤드는 또 내려올 때도 의도치 않게 곡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움직여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곡선으로 만든다고 치면 내려가고 다운이 되고 뭐 아웃이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향해서 직선으로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자연스럽게 서클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고. 나는 그냥 저 바닥에 있는 라인으로 요 그립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얘를 유지하려면 왼쪽이 더 비켜줘야 되거든요. 왼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이 클럽 구조상 이쪽이 무겁고 이쪽이 가볍기 때문에 얘는 중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가리키고 들어오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골핑 머신의 핵심인 거거든요. 이 플레인 라인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구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면 백속에 있는 모든 14개의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착시도 상당히 많은 거고. 보시면 원이 있죠? 이렇게 양 원을 관통하는 이 선을 코드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직선으로 이제 호모킬레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된 직선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원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골핑 머신은 골프 스트로크를 기하학과 물리학, 사실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래요. 그리고 기하학과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골프 스트로크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의 기하학, 그 다음에 회전의 물리학. 그래서 원의 기하학은 클럽의 스윙 궤도,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스윙 궤도, 그리고 회전의 물리학은 그 기울어진 면에서 클럽 헤드를 서클로 만들기 위한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GOLF, 기하학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 기울어진 서클을, 클럽 헤드의 움직임인 서클을 의도한 직선의 움직임을 가지면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골프를 잘하려면 처음에 이제 모방을 하잖아요. 잘하는 프로들의 스윙을 모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곡선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두 가지에 대한 기하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인에 관한 기하학. 플레인이 뭘까요? 플레인. 면이겠죠? 근데 이 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결국 이게 플레인이잖아요. 여기 플레인. 근데 이 플레인은 보시면 항상 골프에서 필요한 플레인은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위에 바닥에 있는 선, 여기. 요건 타겟 라인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경사가 있겠죠. 요걸 이제 플레인 앵글이라고 하고, 요 바닥에 있는 선을 플레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클럽 헤드 서클은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겠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프를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타겟이 요 주황색 스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바닥에 있는 요 플레인 라인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일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오른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왼쪽으로 향할 수도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클럽 페이스는 비교적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를 비교적 잘 유지한다고 하면 요 플레인 라인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구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인 라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디플레인도 결국 이 플레인하고 클럽 페이스의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공의 커브를 설명하는 게 디플레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좀 골프 스윙에 도입한 사람이 베너간이었잖아요. 이거를 알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해했다고 치면 어려운 골프가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은 또 안 해보거든요. 그냥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자, 그래서 플레인 기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면 자체가 있고 위아래로 평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사면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백 속에 있는 모든 14개의 클럽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착시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원의 기압을 한번 보시면 원의 기압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대요. 서클, 클럽 헤드 궤도, 그 다음에 레디어스, 왼 어깨, 왼팔부터 클럽까지의 이 길이, 그 다음에 코드. 어렵죠. 코드가 뭐냐면 이건 이제 기악 용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원이 있죠. 이렇게 양 원을 관통하는 이 선을 코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원이잖아요. 클럽 헤드는. 그럼 실질적인 이 원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이 지면일까요? 아니면 지면 아래일까요? 지면 아래잖아요. 아래죠. 이렇게 층이 있다고 치면. 그럼 공은 이 최하점보다는 전에 맞겠죠. 그러면 그 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게 코드라는 거예요. 공은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요쯤 어딘가 여기랑 접촉하는 데서 맞고 더 지면으로 내려가겠죠. 클럽 헤드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위에 선 양쪽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죠. 관통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뭐 탄젠트, 코사인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최하점에 있는 접선. 요건 지면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기압으로 봤을 때 클럽 헤드의 움직임은 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레디어스, 왼팔부터 클럽 헤드까지 이 반지름이 요 서클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요 원의 기압에서는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 헤드의 서클이래요. 나머지는 다 직선으로 이제 호모킬레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된 직선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움직이면 원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위에 나오는 GOLF는 클럽 헤드 궤도를 직선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호모킬레의 이 기하학적인 면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왼팔부터 클럽은 움직이겠죠. 뭐 각이 생기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